네,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앱스토어 3위 발표를 맡은 설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현재 남아있는 컷 1인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뷰팜이라는 회사에서 CEO 및 이제 개발팀장으로 이제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룹과 함께 그룹톤 유니브라는 IT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개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1.4만 이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된 것 같으니까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잠시 제 소개를 잊었을 것 같아서 이미지로 준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로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이런 귀여운 라이언이랑 브라이 춘식이죠. 네, 춘식이 같은 이제 단체 동아리 이끌고 있고, 네,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밑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사이에 이제 저의 어플인 남아의 내 것을 이제 출시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이제 로보틱스로 이제 문화 편향 관련된 AI 연구도 리모트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나만의 네컷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그리고 세상에 땡땡하다. 그리고 나만의 네컷 이제는 아우트로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나만의 네컷입니다. 네, 이 나만의 네컷 어플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마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들어요. 그래서 이 어플에 대해 간략히 소개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 네컷이나 포토이즘 그런 곳에 가면 이제 있는 네컷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휴대폰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든 편하게 이제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있다면 네컷을 촬영할 수 있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앞서 말했던 것 같이 행사 준비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어떻게 참가자분들이 더 많은 추억을 우리 행사에 쌓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엔 남는 건 바로 사진이죠. 사진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부스와 포토월을 설치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포토부스의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싸지가 않아요. 막 들어가서 보면 막 30만 원, 45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대마다 이제 45만 원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대여와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이제 와서 몇 장을 촬영하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더해 나가면 되게 가격대가 100만 원을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행사 준비를 주로 해커톤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이상 대여가 필요했고, 그때 이제 포토부스를 대여하려니까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되게 학생 자치 단체로 운영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할까? 정말 부족한 예산 정말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밥을 먹고, 포토부스에 방문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네컷 사진을 촬영하다가 머릿속에 한 아이디어가 쓱 지나가게 됩니다. 이거 어차피 디스플레이잖아. 어차피 얘네도 결국 태블릿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고개를 든 순간, 여기 카메라가 연동되어 있고, 카메라랑 기계가 연동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하니까 이 카메라랑 디스플레이랑 같이 함께 있는 게 무엇이 있지? 했을 때 이제 아이패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아이패드로 내 컷을 촬영해주는 어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만들어지면 아이패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내 컷 촬영이 가능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제 그 아이패드 웬만하면 이제 다들 대학생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되게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공부 용도로.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로 한번 이 내 컷 어플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개발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설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시작할 때 다른 인생 내 컷이나 뭐 모노이즘, 포토이즘 뭐 이런 다른 네컷점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흘러가는지 좀 봤어요. 그때 시작 버튼이 있고, 시작 버튼 누르고 바로 카메라가 빵 나오면 이제 좀 다들 놀랄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온보딩 화면이 있었어요. 네컷 촬영하기 전에 이제 총 6장이 촬영됩니다. 아니면 촬영 한 장당 10초가 지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온보딩 화면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카운트에 맞춰서 사진이 촬영되자. 그 다음에 이제 촬영된 사진을 이제 합쳐서 위에 프레임을 바꿀 수 있게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QR만 구성되면 안 되니까, 이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때 프레임 바꿀 수 있게 할 때 이걸 이제 다운받아 갈 수는 없잖아요. 제 아이패드는 한 대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QR로 이제 사진을 다운받아 갈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로 대충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이걸 이제 UI적으로 좀 나타내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네, 이제 이렇게 시작 버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온보딩 화면에 이렇게 이제 내 컷이 촬영될 때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적어뒀습니다. 네, 그 후 이제 그 사진이 내장 이 카운트에 맞춰 촬영이 돼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풀스크린으로 이제 카메라가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했고 그 후 이제 이 사진 내장이 촬영이 되면 내장이 합쳐져서 위에 프레임을 바꿀 수 있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이때 제가 설계를 내장으로 한 이유가 이 행사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 사진 촬영을 위해서. 그때 이제 6장, 7장을 하고 선택을 하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때 그냥 우선 저의 목적은 사진 내장을 찍고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까지 목표니까 그럼 내장을 찍고 그 내장을 바로 합쳐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장을 바로 합친 상태에서 프레임을 바꿀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후 이제 QR 코드를 누르면 이제 그때 이제 이 모든 게 어플 내부에서 기기 내부에서 이루어지다가 QR코드 눌렀을 때 그때 이미지와 그때 프레임이 합쳐져서 그걸 이제 서버로 올린 후에 그때 나온 URL을 저희 스위프트에서 QR코드 인코딩 토대로 이제 그 QR코드를 이제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어떻게 합쳐지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진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장을 찍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장을 물론 선택하는 과정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바로 합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내장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 합쳤어요. 이때 좀 많은 노가다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합치고 그 후 이제 촬영이 끝나면 이제 이 합쳐진 상태에서 하나의 프레임을 지정하고 바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프레임과 합쳐지면 그 사람들이 이제 프레임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이 이 스위프트 UI로 개발했다 보니까 Z스택으로 그냥 이 사진 내장 위에 프레임을 얹히자라고 생각했고 그 프레임을 이제 얹히고 바꾸다가 이제 QR 코드 저장을 눌렀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지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저가 이제 서버에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거는 이 최종적으로 합쳐진 이미지밖에 저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온 최종 설계는 이와 같이 온보딩 처음 시작하면부터 QR 코드까지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제 이 어플을 완벽하게 자동차로 이제 만들어서 이 오프라인 기계 부스를 이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진 내장이 촬영되고 QR 코드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 MVP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자동차를 만들 때 바퀴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자동차가 이제 목적이 이동이라면 이동을 하기 위한 스케이트보드부터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저희 목표는 애니메이션을 좀 넣어봤어요. 스케이트보드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뭘로 개발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스위프트 UI 키트로 좀 주로 개발을 많이 했어서 UI 키트를 고민하다가 그런데 이게 스위프트 UI를 쓰는 순간 되게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되게 쉽고 직관적이고 그래서 스위프트 UI로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 현업으로는 이제 플러터를 주로 하고 있어서 플러터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제 아이패드에서만 작동시키고 따로 배포도 안 할 거니까 되게 빠르게 개발 가능했던 스위프트 UI로 하자라고 해서 스위프트 UI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언어와 그리고 앞에 설계를 마친 후에 이제 남은 건 개발 코딩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뚜닥뚜닥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설계한 대로 뚜닥뚜닥 해봤을 때 이렇게 시작 화면이 나왔어요. 아까 설계한 거랑 좀 UI가 많이 다르죠. 저는 우선 MVP로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고 설계한 거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가 궁금해서 우선 UI는 신경을 안 쓰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보딩 화면이 나왔는데 온보딩 화면에도 정말 찍는 방법은 블라블라 이렇게 절개함 이렇게 적어 넘기고 그리고 촬영하기 버튼은 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기본 프라이머리 컬러를 이제 블루로 되어 있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나오게 됐어요. 아까는 분명 풀스크린 카메라였는데 저는 이제 만들 때 목표가 카메라가 나오고 밑에 카운트가 나오고 그리고 촬영이 얼마나 됐는지 숫자가 나오자라고 했는데 그거의 목적에 맞게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후에 내장을 촬영했는데 촬영하고 사진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야 이게 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로 세팅이
맥북 위에 아이패드를 이제 거치대 웜암으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빌드를 시키면서 네, 계속 촬영하고 찍힌 결과를 보고 하면서 이제 설계한 대로 뚜닥뚜닥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네, 예쁘게 꾸며야죠.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이상한 UI는 다 없어지고 좀 디자이너 친구한테 밥 사준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로고를 만들게 시키고 이제 로고 토대로 이제 나머지 디자인은 싹 다 제가 했는데 제가 정말 그래도 기획이랑 개발은 어느 정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디자인은 정말 못하거든요. 그 디자인 못하는 분들에게 제일 좋은 그 팁 같은 게 디자인을 못하면 색깔을 안 쓰면 돼요. 네, 그래 프라이머리 컬러를 블랙 화이트 톤으로 가져가면 정말 깔끔 심플 그 자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깔끔 심플 그 자체로 네, 그 로고만 이제 좀 예쁘게 나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설치할 거치대를 사야지 하면서 이제 이런 거치대를 생각했어요. 아마 밖에서 다들 보셨을 텐데 이 거치대에 아이패드를 끼우고 그 현장에서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거치대를 알아보는데 쿠팡에서 사면 한 3, 4만 원 정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최대한 예산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다면 네, 당근을 하러 갔습니다. 네, 이 당근을 하러 갔는데 당근에서는 이게 주로 10,000원대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근으로 제가 충무로에 살아서 그 약수역 네, 이런 쪽에 이제 3호선 같은 라인에 당근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래도 그 약수역까지 나오니까 그 역까지 나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파트 앞까지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점점점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아파트 앞까지 오셔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약간 눈웃음 있잖아요. 눈웃음 이모티콘 그거 하면서 네, 안 살게요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마침 그때쯤 이제 차 렌트할 일이 있어서 그냥 제가 아파트 앞까지 갈게요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그분이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대체 그분이 안 오신다는 이유가 무거워서 못 들고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보고 대체 이게 얼마나 무겁다고 여기까지 못 들고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건장하신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속으로 그 정도 건장하면 좀 나와주지 라고 이제 말은 못하고 내 속으로 내 생각을 하면서 내 거치대를 가지고 차에 태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사에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그 포토월도 생각보다 이제 가격대가 많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네, 뒤에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네, 정말 벽에다가 포스터를 붙여서 포토월을 구성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거치대와 함께 이제 아이패드를 설치해서 네, 이렇게 네 컷을 촬영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 이제 프레임을 이제 커스텀 프레임으로 넣어보다 보니까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함께 이제 유니브 네컷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네컷을 찍어보자 하면서 이벤트도 열어보았는데 그 무박 2일이었거든요, 해커톤이. 그래서 해커톤에서 200장 이상 촬영이 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저는 생각을 했죠. 뭐야, 다들 되게 좋아하네? 이거 포멀하게 만들면 행사, 요즘 개발 행사나 아니면 해커톤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들 요즘 아이패드 없는 그 단체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면 아이패드 다들 있으니까 거치대 그리고 어플만 있으면 내 것 부스 이거 돼요, 100만 원 뭐 저리 가라잖아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단체에 저는 5만 원씩만 걷어도 이거 빌리데어다, 나 이제 끝장난다 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들 아시다시피 귀찮아요. 네, 모두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거 되게 해서 우리 대박 날 것 같아 하는데 다들 이제 그 하나의 행사가 끝나면 다들 이제 조용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거 같이 저도 귀찮다면서 던지고 그리고 이제 데브서 타이어드 하면서 이제 그냥 누워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3월달에 이제 행사가 끝나게 됐는데 이제 보면 그 커밋 기록이 3월달 이후로 5개월간 뭐 죽어 있어요. 네, 쭉 6월까지 이제 네, 3-4달 동안 죽어 있다가 이제 정말 그 리듬이 한번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로 손도 안 댔거든요. 아마 다들 앞서 말한 것 같이 해커톤이나 아니면 공모전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팀원들이 점점점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점점점 사기가 일어가지고 그 막상 카톡방이나 아니면 슬랙 채널에는 말하는 팀장만 계속 말하다가 팀장도 지쳐서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다행히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리드미만 업데이트까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하고 그 이후에는 죽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있다가
다행히 갑자기 인스타에 선택을 받게 됐어요. 인스타에 선택을 받게 됐던 계기가 제가 만들기가 너무 귀찮았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를 개발자분들이 이 코드를 공유받아서 이거 코드 이제 앞에 로고 이미지랑 프레임 이미지만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포멀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저희 속마음을 이제 가지고 아, 그냥 이색네컷 어플 코드 공유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어쩌다 갑자기 인스타에 선택을 받게 돼서 그 댓글 8,000개가 달리고 조회수도 이제 300K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원래 목표는 개발자분들이 가져가서 이제 코드를 바꿔서 꾸미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정작 이렇게 막 퍼지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실행해요? 바로 실행 안 되나요? 아니면 제가 깃허브로 코드를 공유 드렸거든요. 이 많은 파일들을 G파일로 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깃허브로 들었는데 깃허브가 뭐예요? 엑스코드에서 실행을 어떻게 해요? 엑스코드가 뭔데요? 클론은 어떻게 받아요? 네, 아니면 이제 그냥 맥북 자체에서는 설치 안 되나요나 뭐 윈도우에 설치 안 돼요? 뭘 눌러야 설치돼요? 약간 이런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가져가서 되게 응용을 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많은 비개발자분들이 어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진짜 출시까지 하면 아까 방금 달렸던 8,000여 개의 댓글 분들이 다 저희 어플을 설치했을 거고 그 설치했다면 되게 엄청 많은 그 유저들이 생겼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개발자 계정 지르러 갔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이제 회사 개발자 계정을 쓰다 보니까 개인 개발자 계정은 없었는데 개발자 계정을 이제 129,000원 바로 질러버리고 바로 이제 테스트 플라이트에 올렸죠. 그렇게 이제 로고만 이제 조금 포멀한 형식으로 좀 이상 칼라 들어간 그런 걸로 좀 바꿔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거 어떻게 실행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던 모든 분들한테 이 테스트 플라이트 링크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베타 테스터로 520여 명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 520여 명이 참여하기까지 이제 제가 결제하자마자 바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엄청 그 포멀하게 빨리 만들고 바로 이제 올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일반 비개발자 분들이 개발자를 좀 완전 그 세상 사는 세계? 그 뭐라고 하죠? 그 세상 사는 사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추가거에 약하지 하나 써보려고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보셔서 그러면 나는 약간 이 소통하는 컨셉으로 가져가면 좀 뭔가 다들 재밌어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유저분들 저랑 같이 어플 만들어 나가요 하면서 이제 앞서 그 친한 디자이너 친구 이제 밥 사준다고 꼬신 그 디자인 만든 거 토대로 로고 투표를 받고 이 로고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기여자 명단 같은 걸 만들어서 기여자 리스트에 넣어 드릴게요 라는 형식으로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렇게 기여자 명단을 만드는 문화를 제가 약간 깃허브에 차용했거든요. 개발자들끼리는 이제 서로 이제 깃허브에 컨트리뷰션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저분들이 이 어플에 컨트리뷰션하고 이거를 기여자 명단을 만들어주면 되게 뿌듯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플 내부에 그 기여자 명단하고 그 유저가 준 아이디어와 그 유저가 언제 이 컨트리뷰션을 했는지를 넣어주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 피드백이 한 일주일 만에 300-400개 정도 쌓였는데 그 300-400개를 이제 솔팅해서 이제 좀 많이들 빨리 원하시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하면서 정말 빌드 23 빌드까지 한 3, 4일?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뼈를 이때다 싶어가지고 뼈를 갈아가면서 빌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세상에 퍼뜨려야겠죠. 그래서 이 23번째 빌드까지 이제 안정화되었고 그걸 이제 출시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앱스토어에 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출시를 완료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퍼뜨릴까라고 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기회를 한번 놓쳤어요. 그 놓친 기회가 그 다들 8,000여 명한테 그 어플 설치 링크를 공유한 게 아니라 코드를 공유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분들한테 이걸 다운받을 수 있게 어플 이제 앱스토어 링크를 공유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퍼뜨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러면 저에게 이제 지금 링크를 받는 분들한테 프리미엄 코드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프리미엄 등급 코드가 있으면 이제 광고 제거가 될 수 있게 공유해 주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 처음 출시했을 때 광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언제 아마 한 달 뒤쯤에 어플에 광고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드 받아가서 프리미엄 등급이 되면 나중에 광고 제거할 수 있어요라고 이제 꼬신 거죠. 네, 그 결과는 다행히 한 번 더 인스타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그 GitHub 코드로 이제 URL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다운로드 링크를 받고 전부 다운로드까지 이어졌어요. 그 결과 이제 하루에 1,000명 넘게 다운을 하셨거든요. 한 일주일에 10,000번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진 및 비디오에서 랭킹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때 유튜브 위까지 올라가면서 되게 많은 뿌듯함을 느끼게 됐어요. 이때 이제 계속 물 넣어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1.0 버전부터 1.5.1 버전까지도 한 2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버전업 1인 개발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버전업도 그 피처 단위로 0.1씩 업그레이드했는데 피처가 하루마다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5까지 1, 2주일 만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글 폼으로 이제 어플 내부에서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리소스 한계로 이제 구글 폼으로 이제 피드백 링크를 받았고, 피드백도 한 3,400개를 이제 이렇게 솔팅해서 우선순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플 내부에 있는 화면인데 기여해 주신 분하고 이제 GitHub 저희 컨트리뷰션 리스트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컨트리뷰션 리스트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서 행사에서 썼을 때는 제가 행사에만 써야지 하면서 제 아이패드에만 빌드되는 프레임을 넣었었는데, 이제 포멀하게 써야 되니까 포멀한 프레임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저희 집 강아지랑 같이 찍고 싶은데 강아지 프레임을 넣고 싶어요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 부모님 프레임 만들고 싶어요 나, 아니면 저희 다른 단체인데 단체 프레임 만들고 싶어요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프레임을 되게 많이들 원하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저마다 그 개별 프레임을 제가 계정으로 주입시켜주면 데이터를 이제 집어 넣는 거죠. 그때 주입시켜주면 그 유저가 보이는 프레임은 이제 저희 디폴트 프레임 나오고, 그리고 기본 프레임이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하지만 이 어플 내부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그나마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나만의 프레임을 넣을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서 나만의 프레임을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을 받고 제가 이제 프레임을 넣을 때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보다 뭔가 이 어드민 사이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1인 개발자다 보니까 저는 평소에 리액트나 넥스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웹 개발을 할 때는. 그런데 이걸 직접 개발하고 뭔가 하기에는 이 어드민 계정을 저는 배포를 할 것도 아니고 저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매번 넥스트나 리액트를 사용하면 매번 빌드를 해야지 실행이 되잖아요, 그 로컬 호스트로. 그럼 빌드를 매번 하고 찾아가기 되게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바닐라 JS를 사용했는데요. 바닐라 JS는 HTML, CSS, JS만을 이용해서 하면 이게 빌드 안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위에 도메인이 제 컴퓨터 파일 경로예요. 경로에 들어가면 그 HTML 파일이 열리고 제 어드민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상으로도 제가 피지컬적인 해킹을 당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저희 어드민 페이지는 접근 못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그 프레임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프레임을 피그마로 이제 디자인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피그마 디자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 신청하기를 이제 신청하기 링크를 어플 내부에 넣어서 그 어플 내부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구글 폼이 열려서 그 구글 폼에서 양식을 공유하고, 그 양식에 맞게 이제 유저들이 이미지를 링크를 넣어주면 그 링크에 맞게 제가 넣어주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좀 많이 고민했던 게 나만의 프레임을 그냥 어플 내부에 직접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에는 그 유저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도저히 자율성을 보장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폼으로 서비스를 서드 파트로 돌려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만의 프레임을 많이 넣어드렸는데 또 다양한 단체에서도 되게 많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건 최근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졸업 전시회 같은 곳에서도 이제 전시회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요 하거나, 아니면 축제에서도 축제 프레임 만들고 싶어요나, 아니면 가운데는 그 인스타그램에 되게 예쁜 풍경 사진 찍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찍은 사진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요 하는 것과 같이 좀 개인 분들과 함께 커스텀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넣어드리고 하는 형태로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 네컷이나 포토이즘 가면 항상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저희가 많이 활용했잖아요. 연예인 프레임들도.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거를 그 아이패드에 넣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옆에 보이는 것 말고도 교회에서도 되게 썸머캠프, 위터캠프에서 되게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교회나 아니면 팝스토어 그리고 미국 대학교까지 이렇게 많이들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좀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그냥 개발자 행사에서만 다들 사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행사가 있네도 알게 되었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섹터는 개발자 행사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뻗어나갈 수 있는 범주도 되게 다양하고 바운더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되게 다양한 단체에서도 활용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앞서까지 전부 단체들만 사용하겠지, 단체들만 세팅해서 써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개인 유저분들이 아이폰으로 설치를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강아지랑 그냥 집에서 폰으로 촬영하고 싶어요나 아니면 저희 디프리하고 맨날 술 먹고 난 후에 네컷 사진 찍으러 나갔는데 그거 말고 그냥 디프리 자리에서 바로 폰으로 사진 찍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셀피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개인분들 워낙에 이제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된 것들을 넣었습니다. 네, 우선 제일 큰, 이제야 광고가 들어왔어요. 네, 광고를 이제 배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밑에 보이는 아이콘들이 보일 건데, 시간을 이제 원래 저희가 디폴트 시간을 6초 뒤에 촬영되게 해놨는데 그걸 이제 3초씩 늘릴 수 있게 시간 지연 버튼이랑, 그리고 전면 카메라 말고 후면 카메라도 저 촬영하고 싶어요도 많아서 후면 카메라 변환 같은 아이콘도 버튼도 넣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보다 원래는 QR 코드로만 이제 이미지가 공유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앨범에서 바로 저장 가능하게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 가능하게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콘 넣으면 이제 인스타 스토리로 바로 이어지게, 이러한 피처들을 앞선 피드백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최소한 2-30분 정도 원할 때 그런 분들이 원하시구나 하면서 넣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용했을 때 또 생각보다 외국에서도 꽤나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때 앞서 카네기 멜런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다고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거 만들고 뜨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서 보여드리려는데 앱스토어에 검색할 때 한글로 나만의 네컷을 검색해야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로컬리제이션 해야겠다 하던 와중에 외국 대학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이제 로컬리제이션을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이제 여러 명이랑 개발을 하거나 이제 회사에서 개발할 때 로컬리제이션 하나를 넣을 때 되게 많은 피드백과 많은 이걸 넣냐 마냐 어디까지 감당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1인 개발이다 보니까 넣자 하고 막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3시간 만에 넣고 이렇게 로컬리제이션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냥 마이포커스로 검색하면 이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더 많이 확장성을 가지게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유저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물 흐르듯이 이제 기능을 넣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 다운로드 같은 것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개별로 이제 프레임을 막 넣어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프레임을 사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공유하고 일반 유저들이 공유한 걸 봤을 때 저희도 혹시 저 프레임 쓸 수 있나요? 약간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프레임을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아갈 수 있게 스토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 이게 결국 하나의 재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NFT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코인 주고 팔면서 서로 돈까지 벌어 간다면 이거 내가 시장 하나 만드는, 마켓플레이스 하나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스토어도 그냥 정말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하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로 1인 개발이다 보니까 바로 딱 만들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프레임을 그냥 다운받아 갈 수 있는데 프레임 하나당 한 다운로드 수가 400에서 5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다음 피처에서는 뭔가 이 프레임을 공짜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제 코인 10개를 써서 다운받고 그 코인을 얻기 위해서 보상형 광고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야겠다라는 좀 확장성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말이 빨라서 벌써 마지막 섹션까지 왔는데요. 남아야 될 것 이제는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는 끝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네, 리소스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혼자서 그 유저 2만 명까지, 그 다운로드 입안에 그 유저 수 1만 명까지 막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혼자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앞서 그 디자이너, 로고 만든 디자이너 친구한테 이제 다시 꼬셔서 디자인 다시 모시고, 이제 제가 기획을 이제 맨날 그 스케치북에서 이제 혼자 스케치로 기획하다 보니까 이제 협업을 하려면 이제 피그마나 아니면 다른 좀 플로우 차트 같은 와이어프레임 같은 걸 볼 수 있는 곳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전문적인 PM 분이랑,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리고 iOS 개발자, 그리고 서버 개발자, 이렇게 한 분씩 좀 팀으로 영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돈 주고 영입하기보다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제 같이 하자 하는 형태로 영입을 하고, 저는 현재 리더 역할로 이렇게 모든 거를 약간 통제보다는, 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성 및 확장으로 원래 1인 개발로, 네, 이게 보통 이제 스타트업 회사 대표님, 개발자 아닌 대표님들한테 기획해 오라고 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네,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와 같이 전 이렇게 기획을 해서, 네,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PM분한테, 네, 이런 식으로 사이트 맵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와이어프레임도 이제 좀 더 협업 가능하게,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좀 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만들었다면, 2.0 버전부터는 좀 디자이너가 좀 더 부드럽게 디자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서버도 이전에 제가 서버를 직접 구축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서버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그 로그인 부분이랑, 그리고 유저들이 이미지를 저장하고 QR코드를 보낼 때 그 이미지를 QR코드로 URL을 줄 이제 이미지 저장소가 필요한 거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파이어베이스를 달았어요, 처음에. 네, 그 1.0 버전에 파이어베이스 달고 그냥 혼자, 네, 그렇다 보니까 혼자 뚜닥뚜닥 가능했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파이어베이스가 레이턴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심한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쓰니까 그 서버를 달자 해서 서버를 달고, 그 서버를 달면서 그 되게 더러웠던 그 노에스QL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예쁘게 꾸미면서, 네, 좀 더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네, 2.0 버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1인 개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팁으로 그 파이어베이스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유저 1만 명 나왔을 때 한 달 요금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3,0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버 달면 보통 최소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로 가능한 게 있다면 파이어베이스로 해보시고, 뭔가 유저 수가 확 늘었을 때 그때, 네, 실제 서버 다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생생한 이용자들 후기가, 네,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네, 또 다른 곳으로는 이제 사진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사진 촬영하기 전에 저희 어플을 쓰고 싶다 하면서 되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진 스튜디오에도 공유해주고, 그리고 성수 팝업 스토어 같은 곳에도 이제 저희 어플 단체 등급 같은 걸 줘서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미국 대학교, 나 이제 더 완전 놀랐던 곳은 그 태권도,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온 태권도장에 이제 한류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한류 프레임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넣어드리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서 좀 장점이 보면 다 다르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면 정말 활용도가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단순히 그 거치대만 생각을 했는데, 그 거치대를 그냥 작은 테이블 위에 올리는 방식도 있었고, 만약 이제 거치대가 없다라고 하면 가운데 사진 보면 맥북을 거치대로 사용했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맥북을 거치대로 쓰더라고요. 네, 맥북을 거치대로 써서 이제 사용하고, 아니면 이런 밖에 소담 사진관과 같이 직접 밖에서 거치를 하고 프린터해서 이렇게 주고 하는 형태로 좀 그 부스를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생각지도 못한 사회 기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기여 중에 이제 경찰서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이걸 왜 쓰지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경찰서에서 이제 행사를 여는데 되게 행사 끝나고 포도리 있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좋은 일 하는데 제가 무조건 해드려야죠 하면서, 네, 프레임 넣어드리고, 네, 그리고 전국 그 태권 협회에서도 이제 태권 선수들 끝나고 이제 촬영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넣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 희움 위안군 역사관에서 이걸 이제 역사관이 오픈하는데 요게 좀 남기고 싶다고 해서 여기 이제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협찬해드리겠다, 공짜로 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스위프트로 개발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애플 코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애플 코리아 행사에 이제 세일즈 행사를 할 때 이제 저희 어플을 쓰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린터기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출력까지 가능하게 하셨는데, 오른쪽으로 보면 되게 진짜 스튜디오 같이 꾸미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애플 코리아 행사에도 저희 어플을 사용했고, 그리고 아마 저번 주 아닌가요? 저번 달 말에 KWDC 행사에서도 보면 부스 안에 저 아이패드를 넣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WDC 때 처음 이렇게 부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좀 저희 어플이 좀 이렇게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구나 라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렛츠 스위프트 행사까지 이렇게 지원 협찬을 저희가 가능해서 보고 되게 정말 스위프트로 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을 정말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저희 협력하고 있는 단체는 117개보다 지금 한 일주일 전 자료여서 한 120개 정도 넘게 B2B 모델로 지금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등록된 커스텀 프레임은 개인별로 함께 개인도 포함해서 한 620여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거 좀 어떻게 좀 더 확장해 나갈까 생각했을 때, 이거가 사용되는 단체들이 정말 하나의 단체다라고, 하나의 범주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좀 다양한 범주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범주들이 좀 보면 기록을 남기고 싶거나 좀 기다릴 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범주가 많아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이제 저희가 식당 가면 항상 요즘 티오더, 테이블링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 티오더를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이걸 잘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조금 약간 혼자만의 망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각 식당마다 이제 그 식당만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기다리면서 내 컷 사진 촬영하고 그걸 이제 다른 곳에 올리면 식당도 이제 바이럴이 나고 하는 형태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좀 더 그 프레임 스토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코인을 도입해서 좀 저희도 이제 수익을 확 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 유저분들한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렇게 개발 쭉쭉 한 여정은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런 대답을 해요.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리고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어플을 만들기 이전에 거북목 치료 어플을 만들었었거든요. 뭐 에어팟 끼면 이제 각도를 보고 하는 그 유명한 어플 말고 제 건 안 유명해요. 그냥 이제 주기적으로 거북이가 나와서, 이제 거북목 치료는 저는 주기적인 알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설정해 놓은 시간 5분대라고 하면 5분마다 거북이가 목 넣어 하면서 이제 알림을 보내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만들고 제가 사용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 싶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좀 더 계속 애정이 가고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아마 많은 프로젝트를 하셨을 거고, 이제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 스터디나 이런 곳에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들 가지고 있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프로젝트가 맨날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 프로젝트를 스터디나 이런 곳을 해야 돼서 그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애정이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내게 필요한 프로젝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만들 때 생각하는 게, 만들고 나도 안 쓰면 대체 누구한테 쓰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막상 만들거나 프로젝트 팀으로서 이제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너한테 사용해, 저도 안 쓰는데 남한테 사용해라고 하는 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만들고 싶은 걸 만드시길 바라겠게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서 많은 프로젝트 만들 때 그 시간, 금 같은 시간 아끼면서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금으로 줘요. 사실 저도 그냥 금으로 받고 싶긴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애플 행사하면 빠질 수 없죠. 커넥팅 더 다치를 준비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어플을 만들 때 이렇게 앱스토어에 출시하고 이렇게 많이 퍼뜨리고 여기 앞에까지 와서 연사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플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행사에 필요하니까 어플을 만들어야겠지 하면서 그때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 행사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포멀하게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인스타에 공유해야겠다 하면서 또 다른 점을 찍고,
뭐야,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공유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반인분들이 많이 원하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출시를 해보자 해서 또 이제 가운데점을 찍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뭐야, 단체들도 원하고 개인들도 많이 원하고 커스텀 프레임도 되게 많이 원하네 하면서 점을 찍게 되었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2.0을 출시하자 하면서 지금 까지의 여정 120여 개 단체까지 이제 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가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영어를 잘못해서 한국어로 바꿀게요. 네, 한국어로 바꾸면 네, 앞으로 일어날 이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의 점들이 미래와 연결하는 점들이란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감, 운명, 삶, 업 같은 걸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과거에 저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과거에 저희가 했던 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을 찍어 나갈 때 과거에 찍었던 점들과 최대한 이어나갈 수 있게 커넥팅 더 다츠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담으로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이제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지금 맥북에 폰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폰트 자체를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제 맥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컴퓨터 최초로 그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라했다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하고 다녔죠.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원래 서체를 배우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도강을 다녔는데 도강으로 이제 서체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요. 이제 들으러 다닌 건 아니고 서체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그때 이제 서체를 배우게 되었고, 그러고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맥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할 때 내가 이 서체 같은 거를 맥에 넣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찍었던 점과 그 맥 디자인할 때 점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면서 커넥팅 더 터치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점을 좀 이렇게 키노트가 애니메이션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전 이어나가서 커넥팅 더 다츠였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는 참가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 참가자로 이제 서찬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연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 단상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렛츠 스위프트 행사에서 연사자로 서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좀 좋은 기회를 많이 얻어서 오늘 이렇게 연사 자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사에서 각자만의 하나의 점을 찍고 one more step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자고 일어났더니 앱스토어 3위 발표를 맡은 남아의 네컷 서희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